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보시죠. 한덕수 대선 출마 질문에 노코멘트 아직 결정 안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Not yet made a decision이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한 대행은 재차 출마 의지를 묻자 노코멘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노코멘트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한 대행 출마가 좀 잠잠해지는 면이 있었는데 노코멘트 이 얘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나온다는 겁니까 그럼? 사실상 결정했다라고 들리는 건 왜 그럴까요? 노코멘트라는 얘기는 사실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을 때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긍정의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결심을 굳혔다라고 하고 지난주 또 어제 부활절 그 예배 행사까지 참석하시는 거 보면 이런 광폭 행보는 사실상의 대권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부활절 예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는지 본인의 부활을 꿈꾸는 자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동 자체가 대선을 준비하는 행동이라면 지금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외신에 대해서만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국내 내신에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금 많은 걸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인터뷰를 하지 않고 계시고 또는 질문 지금 이 대선 출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 태도다라는 말씀을 좀 지적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대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출마하셔서 본인이 부국의 결단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빠른 결단을 내리고 이 링 위에 서 계시지 말고 링 바깥으로 일단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우리 사회에서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NCND라는 측면보다는 맞긴 맞는데 지금 맞다고 내가 얘기는 못해. 사실이지만 확인은 해줄 수 없어라는 취지로 많이 통용이 되는데 그런 측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마음은 섰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여기 좀 같이 볼까요? 파이낸셜 타임스와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관세 협상을 논의할 권한이 대행한테 있는 겁니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내 권한은 헌법과 관련한 법률에서 비롯되고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차이는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신의 권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발끈했다. 브리스톨드 엣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가 관세협상 한미 간에 내가 지금 협상 권한 나도 다 있어. 동등하게 우리 맞설 수 있는 위치야.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여지도 사실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현재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네. 한 대행의 말처럼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의 권한을 다 이어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시점이죠. 시점이 본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재차 물었지만 처음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노코멘트다. 이거와 결부해서 본다면은 네. 그것은 자칫 잘못 해석되면은 본인의 향후 권력 의지로도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한덕수 권한 대행의 권력 의지는 충분히 엿보일 수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다만 두 번째 부분은 본인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까지 본인이 종합해서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참모들과 준비된 공약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하지만 지금 적어도 한덕수 대행의 메시지나 행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정확하게
권력 의지는 읽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에 출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권력 의지인데 현재 한덕수 대행한테는 권력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죠.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링 위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라는 링 위에 한덕수 대행이 입국닷 한덕수라고 지금 써 있어요. 한덕수 대행인데 위를 보면 일단 심판인데 쭉 내려가면 여기는 선수복이라는 거죠. 네, 심판이냐 선수냐. 과연 한 대행은 상의를 갈아입을 것이냐 하의를 갈아입을 것이냐 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한 대행이 그럼 만약에 선수로 나오면 어느 정도 득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죠.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KSOI의 여론조사였었어요.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 46.1 그리고 2등이 한덕수 후보였습니다. 2등이 10.6% 한덕수 그리고 3등이 홍준표 후보 9, 4등이 김문수 8.2 그리고 5등이 0.1%포인트 차이 한동훈 후보 8.1 그리고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등등등 네, 다음 순으로 쭉 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일단 이게 사실 묘하게 볼 수 있는 게 김종 대변인님.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어쨌거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보다 높게 나와서 오차 범위긴 합니다. 하지만 높게 나와서 이재명 후보 다음 2등을 차지한 상황인 거거든요. 선수로 뛰겠습니다라고 직접 딱 하고 나오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죠. 글쎄요, 그런 확장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과 엇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네.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 보수의 모든 그 표심을 끌어안고 또 중도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 얘기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저 나머지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에 뛰어들고 있는 후보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이재명, 한덕수 1대1로 붙여본 경험 그 조사가 남자 있습니다. 대결. 네. 그 조사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을 집어넣었을 때와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되는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가 어느 만큼까지 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여전히 미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 저기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또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최종적인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면 네. 과연 한덕수 무소속 한덕수 권한대행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변의 압력은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절감해서 단일화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 본인에게 나오는 일정한 지지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본인의 대선의 큰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고언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설호 선수로 뛰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도 확장성이란 그닥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살짝 그런 얘기가 나왔죠. 본인의 권력 의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제 부활절 예배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배를 본 장소 역대 어떤 사람들이 이 예배를 봤었느냐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 어제 부활절 예배를 봤었던 이 교회가 필수 코스 대선 주자라면 필수 코스 아니야? 왜? 2017년에 그때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부활절 예배를 봤었고요. 이 예배를 봤었고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한덕수 후보가 예배를 보러 갔다. 근데 이쯤 되면 이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한 대행이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왜 여전히 노코멘트인 거냐.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될 겁니다. 네. 나와야 되는 것이 결국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여론조사도 잠깐 나왔지만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진실은 이재명 후보의 한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늘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얻은 득표율에서 47%, 48%가 맥스로 보여지는 그런 한계를 보여줬고 이번 조사에서도 46%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현상은 착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덕수 후보를 포함한 모든 주자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하면은 사실 한 40% 정도가 돼요. 네. 하지만 거기에 이준석 후보까지 합친다면 44%까지 갑니다. 음. 그러게 이제 착시로 보는데 다만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없음, 모름 그러한 중도층과 가까운 그러한 후보들을 누가 더 흡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득표를 더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단일화에 관한 그러한 의지나 그런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동력은 현재 약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 것이죠.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의 고민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누가 선출이 될 것이냐 여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 대행의 고민 그렇다면 곧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